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아우디의 Q6 e-tron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의 외모를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은 없잖아요. 이 차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됐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승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막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난리가 났지만 오늘 영상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독일에서 이 차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여기는 한국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전문적인 촬영자랑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카메라도 훨씬 더 좋은 거 들고 나왔으니까 외모 한번 다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도 파란색이었고 아마 공식 사진이나 브로셔에 있는 차도 파란색일 거예요. 근데 오늘 시승차는 약간 시멘트색 같은 진한 회색이 왔습니다. e-tron GT에서 봤던 색깔 같기도 한데요, 이 색깔도 역시나 아우디 특유의 단정함을 잘 강조해주는 그런 색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이전에 출시됐던 Q4 e-tron보다는 Q8 e-tron 아니면 e-tron GT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데요,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눈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얇게 빠져서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날렵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제가 헤드램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은 주간주행등이랑 방향지시등 역할만 하고요, 전조등은 이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눈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부여하면서 헤드램프의 크기는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하나가 다 모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승하는 차는 퍼포먼스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근데 거기에 테크 패키지 프로가 적용이 돼서 이 아래쪽에 전조등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아우디 하면은 조명이잖아요.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밝고 선명하고 멀리 비추고 맞은편 운전자 눈 안 부시고 아무튼 좋은 거 다 들어있는 그 헤드램프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이 차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릴이에요. 사실 전기차 그릴 만들기가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만 보더라도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그릴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직까지 감을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아우디는 자신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 싱글 프레임 그릴 약간의 변화만을 준 채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죠. 저는 아우디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디자인 괜찮잖아요. 요즘 아우디 디자인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아우디의 2D 엠블럼도 상당히 단정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인상은 단정하지만 이 범퍼 양쪽 하단을 살펴보면은 또 은근히 과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양옆에 보시면 사실 공기 흡입구는 아니거든요. 막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치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식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시켜야 될 부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공기 흡입구 상당히 크게 뚫어놨고, 공기 저항 계수를 높여줘야 할 땐 닫고 열을 식혀줘야 할 때는 열어주는 액티브 셔터도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과격한 디자인이랑 단정한 디자인이 좀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아우디의 SUV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듬직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패키지 프로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휠 사이즈가 20인치가 적용이 됐어요. 20인치 휠인데 별로 안 커 보이죠? 이 타이어의 폭이 엄청나게 두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타이어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렇다 보니까 20인치 휠이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이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듬직하고 뭔가 좀 차분하고 강인하고 이런 모습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휠 베이스도 2.9m에 달하거든요. 이런 비율이 사실 허리가 너무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타이어라든지 이런 차체 이런 주름들, 캐릭터 라인들 이런 거를 잘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SUV답게 이렇게 휠하우스 테두리에 플라스틱 클레딩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클레딩이 차체 색상이랑 동일하게 적용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진 인상을 줘가지고 상당히 SUV로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살짝 비켜보면은 허리는 약간 이렇게 잘록한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멋있는 벨트 하나 딱 한 이런 느낌.
그래서 차를 이렇게 이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이게 자동차한테 좀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섹시한 몸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2열 도어 뒤쪽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그냥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두툼하게 설계가 돼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우디가 공기저항계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공기저항계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 차를 뒤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듬직해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열리는 충전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구멍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쪽은 이제 완속 충전 전용 충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문이 닫히고요. 급속 충전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에 마련이 돼 있어요. 양쪽에 전부 충전기가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충전구가 두 개면은 꼭 양쪽에 이렇게 꽂아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쪽 열려 있으면 저쪽 안 열려요. 자, 뒷모습도 이트론 GT를 굉장히 닮아 있죠. 좌우로 길게 쭉 이어지는 테일 램프가 진짜 모든 시선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패키지 프로가 적용되면서 OLED 테일 램프가 들어가요. 굉장히 선명하고 밝고 화려하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면발광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세모난 픽셀들이 잔뜩 놓여져 있거든요.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뒷면은 앞면만큼 그렇게 많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비어있는 여백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이쪽도 뭐 그렇게 큰 장식 없이 그냥 마감이 돼 있죠. 뭐 범퍼 하단부에 이렇게 반사판 주변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쭉 둘러놓긴 했지만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 아래쪽도 뭐 약간의 공기가 흐를 것 같은 이런 장식이 있긴 하지만 과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뒷모습은 상당히 깔끔함을 강조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앞에, 옆에, 뒤에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Q6 이트로는 약간 뭐랄까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로 넘어갈게요. 자, SUV 하면 트렁크죠. 트렁크 용량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좌우로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안으로도 굉장히 깊어요. 트렁크 기본 용량은 529리터고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2열 시트를 4대 2대 4 비율로 접을 수 있습니다. 2열을 전부 다 접으면은 용량은 1529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프렁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없었죠. 하지만 Q6 이트론은 앞쪽에 또 프렁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상금, 택배, 신발 같은 거 수납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던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열 운전석이 저한테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키가 183cm인데 앉은 키가 조금 큰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간이 넉넉하죠. 앞에 183cm짜리 덩치 큰 성인 남성이 앉아있고 뒤에 그만한 성인 남성이 한 명 더 앉아도 넉넉할 만큼 괜찮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휠베이스가 2.9m에 달하는 SUV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걸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시트를 살펴보시면은 양쪽 무릎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았을 때 무릎 앞쪽에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 큰 여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받이에는 이렇게 그물도 있어가지고 뭐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장난감, 노트, 펜 이런 거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가족들이 많이 타는 그런 패밀리 차인 만큼 이렇게 2열을 위한 공조 장치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도 앞에랑 개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람 방향 그리고 바람을 켜고 끄고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도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누군가 앉아있지 않다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암레스트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엉덩이 받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자체도 길고 각도 자체도 살짝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 허벅지 아래쪽 오금 바로 거의 뒷부분까지 상당히 잘 지지를 해주고요. 시트도 적당히 푹신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등받이도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안으로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몸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줍니다. 자, 이제 1열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아우디의 인테리어가 그렇게 크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외모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최신차같이 잘 만드는데 실내는 조금 올드하다 이런 평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Q6 e-tron부터는 그런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만 살펴보더라도 11.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4.5인치, 무려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요. 이 디스플레이들이 한 판을 이룬 데다가 운전자를 향해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기판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14.5인치면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화면이 큰 경우에는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에까지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서 이렇게 살짝 봐도 화면이 전체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공조 장치를 위한 디스플레이가 하나 별도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겠지만 이번에 화면이 커지게 되면서 그 기능들이 전부 다 이 한 곳에 통합이 됐거든요.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바뀐 거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수석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조수석 승객을 위한 10.9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또 별도로 마련되게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일 때는 운전자에게 안 보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이는 그 기능까지 잘 탑재가 돼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확실히 이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3개나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만 봐도 아우디 인테리어 완전히 바뀌었구나,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제법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물티슈가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뚜껑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열리고 닫히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드르륵 드르륵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걸이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 이 운전석 쪽 도어에 여기 이쪽에 버튼 있잖아요.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열고 닫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그 정도 버튼만 마련되어 있는데 이 Q6 e-tron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잠그고 그리고 헤드램프를 켜고 끄고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 하나에 몰아놨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능들이 사실 무릎 앞쪽에 있고 창문 스위치 쪽에 있고 그리고 도어 쪽에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서 있었잖아요. 근데 한 군데 몰아놓으니까 또 은근히 깔끔하고 괜찮네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테크 패키지 프로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뱅앤올룹슨 스피커 괜찮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스피커가 잘 탑재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헤드레스트 안쪽에도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돼서 진짜로 말 그대로 3D 온 사방에서 소리가 휘몰아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거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아우디의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를 한국에서도 타봤고 독일에서도 타봤잖아요. 확실히 국산차보다 프레임 레이트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부드럽고 밝고 선명하고 그리고 이 달릴 때 예를 들어서 차선을 살짝 넘으려고 할 때 그 차선 위에 눈으로 보이는 차선 바로 위에 그렇게 빨간색 선을 딱 그려가지고 경고를 주는 기능, 이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스피커의 뱅앤올룹슨 로고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을 한번 이렇게 쭉 두르고 있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에서도 봤던 기능인데 단순하게 불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여기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물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나 아우디가 실내 조명까지도 잘 활용한다. 실내에서도 시퀀셜 방향지시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이렇게 간접 조명이 또 하나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약간 공중에 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 앞쪽에도 간접 조명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이렇게 USB 케이블 꽂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화려하고 아무튼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우디한데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예요. 왜냐하면은 판매량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모델이란 말이죠. 세단에서는 그동안 A6가 그 역할을 해왔고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는 Q6 e-tron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을 잘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Q6 e-tron 퍼포먼스 프리미엄 모델은 푸른 구동 모델입니다. 뒷바퀴 쪽에 225kW, 한 306마력 정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하나 탑재되어 있어요. 준대형급 SUV에서 300마력이라는 출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최대 토크가 50kg/S에 달하는데 그 출력이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출발하는 순간부터 나와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마력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물론 요즘 뭐 전기차, 1000마력짜리 전기차도 즐비한 이런 시대에 300마력 하면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차를 서킷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오히려 이 정도의 출력이 뭐라 그래야 될까, 또 만만한 출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 용량은 무려 100kWh에 달합니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68km에 달합니다. 포르쉐랑 함께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PPE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주행 환경 그리고 국내 인증 기관의 인증 방식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차로 거듭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증 주행거리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도심 구간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확실히 느껴지는 첫인상은 부드럽네요. 되게 부드럽고, 제가 이전에 큐포 e-tron 시승하면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서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차급이 더 커지고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싼 차다 보니까 큐포 e-tron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느낌인 게, 분명히 전기차고 배터리 용량도 100kWh에 달하는 되게 무거운 자동차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존 그냥 우리가 많이 타왔던 아우디의 SUV랑 내연기관 SUV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질감이 되게 적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좀 더 경쾌하다? 이 점을 빼고는 전기차라서 특별히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패들 시프터를 활용해서 이 회생제동을 0, 1, 2 총 3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연기관이랑 비슷하게 다니고 싶다고 하면은 회생제동 한 1단계 정도로 다니시면 되고요. 배터리를 좀 더 아끼고 싶다 이러면은 2단계로 다니시면 되고, 뭐 고속도로에서는 회생제동을 아예 꺼가지고 좀 배터리를 아끼면서 동력 소모 없이 좀 주행거리를 늘리는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어 노브를 한 번 더 당기면은 B모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특히 이 B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완전히 떼면은 차가 완전히 멈춰설 때까지, 그러니까 영속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시내 주행에서 이제 브레이크 가속 브레이크 가속 브레이크 가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발목의 피로감을 줄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질감도 적고 운전도 편한데 승차감까지 편안하니까 이 운전하는 맛이 제법 좋네요. 특히 1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돼 있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인데 그 유리 두께 자체도 상당히 꽤 두툼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 두께가 두툼하게 또 설계가 돼 있어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방금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슝 지나갔는데 저는 이 눈으로 볼 때까지 옆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방음 대책도 잘 마련이 돼 있고, 밑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상당히 억제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바퀴가 되게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이어 폭도 앞에가 250mm, 뒤에는 285mm 꽤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됐죠. 노면에서 마찰하는 잉 이런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그런 소리도 상당히 잘 차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한 번 더 걸러주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우디가 방음 소재들을 또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숙한 실내가 구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퍼포먼스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은 이제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아니면 고성능 SQ6 이런 모델에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이 차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돼요. 이름은 스포츠 서스펜션이지만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성이 그렇게 강조됐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이거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아니라 컴포트 서스펜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정도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도로 같거든요. 요철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차가 한번 퉁 하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 서스펜션의 이름을 컴포트 서스펜션이라고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음새를 밟았는데 투둥, 한 번 더 투둥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충격이 머리까지 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스펜션과 시트선에서 걸러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지금 저는 아까 회생제동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앞차랑 가까워지니까 회생제동이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앞차랑 거리를 유지시켜주도록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차를 해보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은 회생제동이 개입해서 차의 속도를 줄여두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멈춰설 때는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개입을 하면서 멈춰서게 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튜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자동차 혹은 저렴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에서 물리 브레이크로 이 바통이 넘어갈 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확 서는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아우디가 전기차를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만들어 온 만큼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잘 세팅이 돼 있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센터 콘솔 쪽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4가지의 주행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설정을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이 굉장히 민첩해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상당히 꽤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은 이렇게 머리가 살짝 뒤로 젖혀질 만큼 제법 매콤한 가속력이 나와요. 컴포트한 SUV, 패밀리 SUV 치고는 어느 정도 매콤한 성능이 나온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약간 좀 급하게 약간 이 차의 고동을 보기 위해서 약간 준 엘크 테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해봤는데, 뭐 키가 큰 SUV인 만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스포츠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모든 롤링 거동을 삭제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꺾었을 때 반대쪽에 서스펜션이 눌리잖아요. 이렇게 서스펜션이 눌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닥에 100kWh에 달하는 무거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균형 감각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꺾었다가 돌아왔을 때, 이 돌아왔을 때 안정감을 잃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돌아왔다가 다시 급하게 꺾어야지 차선 안에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차들이 꽤나 많은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PD도 제가 차를 막 흔들어서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방금 혼잣말로 야, 안정감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앉아있는 승객이 이 정도의 엘크 테스트를 했는데도 안정감을 느낄 정도라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연비예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제가 무슨 스포츠 모드로 이 차의 가속 성능도 알아봤고요, 막 엘크 테스트도 했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kW 시당 4.6km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가 1kW 시당 4.3이거든요 10% 가까이 더 좋은 실연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100kW잖아요 계산하기도 편하잖아요. 4.6에 100 곱하면은 1회 충전으로 460km를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막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날이 오늘 아까 눈 오는 거 보셨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를 25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오토 모드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4.6km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4.7km로 늘었어요 진짜. 근데 만약에 이제 봄, 여름에 히터를 끄고 달린다 이러면은 뭐 훨씬 더 좋은 연비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걸로 연비가 잘 나온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진 않았을 겁니다. 시내에서 연비가 진짜 기가 막혀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리는 이 연비,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기로 악명인 구간 내부 순환로를 쭉 타고 오면서 기록한 연비거든요. 무려 1kW 시당 6.7km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연비가 나왔습니다. 670km를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EQ6 e-tron 뭐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1열, 2열, 트렁크에 탑재되는 고무 매트 뭐 이런 것도 커스터마이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키의 색상이 차체 색상이랑 동일하게 들어가도록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것들도 되게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설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딱딱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조수석 디스플레이 패키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패키지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나 O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라이트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다 탑재가 돼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탑재되면은 이런 건 다 차량 구매 가격에 녹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옵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안녕 아우디. 듣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 내일 사우스 코리아는 섭씨 -2도와 무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사우스 코리아.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니까. 어쨌든 이렇게 음성인식 비서 시스템을 통해서 날씨도 얘기할 수 있고 뭐 통풍 시트, 창문을 열고 닫고 이런 기능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 아우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미합 중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의정부 수반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까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주는 이런 스마트한 음성인식 비서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서 이 차를 시승하면서 딱히 못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행 감각이면 주행 감각,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배터리 용량, 연비까지 육각형 스탯을 갖추고 있는 되게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누적 연비가 1kWh/당 5km를 넘었습니다. 지금 누적 주행 거리는 34.8km를 달렸고요. 리터당 5.0km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연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이 내리는 3월 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씨 속에서 아우디의 전략적인 신차 Q6 e-tron이 어떤 느낌인지 어느 정도의 상품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디자인이면 디자인,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배터리, 승차감, 가속 능력, 안정성, 실내 인테리어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우디 코리아는 올해 한국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Q6 e-tron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터그래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아우디의 또 다른 신차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